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유리기판 핵심 기술 독점 3월 반도체 2기업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우선 명절이 끝나고 반도체 기업들이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가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2월 말 3월로 가면 갈수록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매력적인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그 가운데 미리미리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은 정리해놔야겠죠. 자, 그들 중에서도 제가 여러 기업들 말씀 좀 드렸지만 특히나 유리기판은 제가 다양한 종목들 제시해드렸죠. 오늘의 종목을 빼놓지 않고 가기 위해서 오늘의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종목을 공개할까 말까 좀 고민이 좀 됐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신고가를 또 갱신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준비해봤으니까요. 오늘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영상이 시작에 앞서서 제가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도 유튜브에서 많이 전달해 드리지만 그 위에 다양한 자료집을 통해서도 영상, 자료, 종목들 내어드리고 있죠. 로봇 자료집 준비해봤습니다. 로봇 산업 전망 핵심 자료집이라고 해서 100포인트 무료고요.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필요 없고요. 다 100포인트 무료로 영상 마지막에 얻어갈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선물이니까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반도체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한국은 이제 명절을 좀 보내고 있죠. 쉬지 않고 제가 영상을 좀 전달해 드렸었는데 이제 명절이라서 이제 휴장 중입니다. 네, 미국 증시는 열렸단 말이에요. 월요일장은 휴장했는데 화요일은 열렸었습니다. 화요일 시장은 횡보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살짝 좀 빠지는가 싶더니 다시 꼬리 달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좀 성공했다. 사실상 근데 결론문을 보면 횡보했다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실시간 프리마켓 기준 지금 해외 시장도 시간의 시장이 거래 시장이 있으니까 해당 시장 기준에서 봤을 때는 등락률이 0.4% 오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살짝 소폭 반등하는 증시가 좀 예상이 되고요. 한국 증시도 명절 이후에 새로운 수급이 좀 유입이 기대가 돼서 이 기존의 해외 증시 올라가고 한국 증시의 새로운 유입이 좀 기대가 되면 주가가 올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엄청 세진 않아도 상승 증시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럼 명절 이후에는 왜 들어오냐라고 하면 보통 명절에는 거래가 멈추다 보니까 세상이 요즘 흉흉하지 않습니까? 돌발 변수가 발생할까봐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안 해놨었어요. 보류해놨던 투자들을 이제 투자를 재개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제 신규 투자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 들어왔을 때 뭐 주말 동안이라든가 뭐 명절 동안 특별한 악재라든가 이슈 뭐 이런 쪽은 없어요. 뭐 우크라이나 쪽엔 좀 이슈가 있긴 했는데 뭐 대단한 이슈는 아니라서 사실 반도체 기존의 대장주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대장주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실제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이죠. 가장 무난하게 주가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 좀 생각해 보면은 삼성전자의 이제 최근 행보를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의 초격차가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이 과정을 보면 돈벌 기업들이 명확하게 좀 보입니다. 첫 번째는 HBM 독주를 좀 하고 있습니다. HBM 시장에서 최고 성능을 좀 보이고 있죠. 물론 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품이 완성이 개수자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계점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 수율도 끌어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수율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100개 중에 몇 개를 성공시키고 몇 개를 실패하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SK하이닉스는 굉장히 높은 한 90%대에 머물러 있고 삼성전자는 70%대 머물러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돌고 있죠. 뭐 이제 이 썰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SK하이닉스가 사실 뭐 수치 자체가 명확한 아니지만 SK하이닉스가 앞서고 삼성전자가 뒤처졌다는 건 뭐 사실로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기술을 사용해서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HBM을 선택했죠. 최근 이제 3월 10일 날짜로 엔비디아의 기술 공개가 되는데 GTC에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GPU에 삼성전자의 HBM4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강력하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기술력을 좀 인정받았고요. 여기에다가 HBM2를 이제 흐름을 이어서 HBM4에도 지금 이제 강력한 기능을 탑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샘플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29일 열린 2025년 4분기 컨퍼런스 발표에서 이번 연도에 발표했죠. 이제 최근에 공개했습니다. 1월 말에.
7세대 HBM4E는 올해 중반 고객사 샘플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중반이라고 하면 뭐 보통 이제 5월에서 6월, 뭐 7월 요즘 사이겠죠, 그죠? 공급할 예정이고요. 맞춤형 HBM도 하반기 웨이퍼 초도 투입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하반기 HBM도 맞춤형 HBM 이제 그 GPU마다 이제 원하는 스펙이 좀 AI 반도체마다 원하는 스펙이 좀 다르잖아요. 어떤 것들은 뭐 학습용으로 쓰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론용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보통 추론용으로 쓸 때에는 굳이 뭐 학습용에 비해서 좀 더 간단한 구조를 좀 가져갈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그래서 가성비를 좀 따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서 맞춤형 HBM도 하반기에 하나씩 만들어질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돈 더 벌겠다 이거죠, 그죠? HBM4에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적용한 샘플은 고객사에게 보냈고 HBM4E부터는 일부 사업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이 과정 속에서 재미있는 게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본딩하고 기존의 TC 본딩의 차이가 뭡니까? 기존의 TC 본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 사이에 범프라고 해서 요 중간 이 줄이 이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사이에 이렇게 간격이 있습니다. 이게 범프라고 이제 보통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그 데이터들이 연결될 수 있게 구멍에 딱 쭉쭉쭉 이어져 있는 요 구간이죠. 범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범프를 없애버린 거죠. 없애서 뭐 최대한 착 달라붙게 만든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대충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게 범프라는 건데 이만큼 높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얇겠죠. 얇기 때문에 더 많이 올릴 수 있을 거고요. 더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더 고성능의 HBM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HBM이 일정 이상 수준으로 높이가 올라가면 반도체에 탑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높이 제한이 존재하는데 이 높이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 만한 방법이라서 이 하이브리드 본딩이 앞서 뒤에 나오는 이제 최고의 기술로 현재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죠. 최근에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기존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하이브리드 본딩을 이미 어느 정도 적용해서 샘플을 고객사한테 보냈고 이런 부분을 현재 삼성전자가 좀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게 누구 요청해서 했냐라고 했더니 엔비디아가 요청해서 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요청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엔비디아가 빨리빨리 만들어라라고 해서 이런 진행이 중반성 샘플 공급이 뭐 진행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하이브리드 본딩을 최대한 좀 적용해서 하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삼성, 천안, 하이브리드 지금 이제 본딩 기술 3월에 착수. 그래서 이거 급하게 하고 있어요. 이번 3월 달에 착수를 합니다. 엔비디아 요청으로 일정이 앞당겨졌다.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하면 열저항을 20% 이상 줄일 수 있다. 선호하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 뭐 이게 보이시죠? 열저항이 이제 중간중간에 범프라고 하는 게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저항이 줄어드는 거죠. 현재 16단 이상 고적층 HBM 개발이 이 기술을 적용하는 개발에 이 기술을 적용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원래는 16단 이전까지는 TC 본딩 장비를 계속 사용할 것 같고요. 그 이후부터 HBM 개발이 본격적으로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한 HBM이 지금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장 3월부터이기 때문에 하나씩 변화가 생기고 그 공장 라인 착수에 시작하면은 장비들이 도입되겠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된 기술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유리기판 생산도 준비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삼성 전기를 중심으로 해서 2026년도 본격 생산, 2017년도 양산을 목표로 세종 사업장의 파일럿 라인을 구축해서 생산할 예정이고 이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부족한 기술력을 지금 그 다음 목표로 현재 지금 이제 유리기판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결론부터 이제 쭉 흐름을 대충 봤는데요. 흐름 뭐냐면 이미 HBM 시장에서 어느 정도 승리를 잡았고 수율만 끌어올리면 돼요. 수율은 거의 보통 시간이 지나면 끌어올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술자들을 좀 영입하기도 하고 혹은 부족한 기술을 뭐 찾아내기도 해서 시간 문제라고 인식들이 좀 많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납품이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수율만 끌어올리면 되는 단계라서 그 다음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과 유리기판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 그 과정 속에서 하이브리드 관련된 기업들은 이미 돈을 벌기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새롭게 장비가 좀 도입이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리기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금상첨화다. 이 두 가지 기술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저는 시장에서 주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가장 주목할 만한 기업을 꼽아본다라고 한다면 테스라는 기업을 주목해 볼만 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원래는 기존에 좀 너무 높아가지고 얘가 될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4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고 4분기 실적하고 최근에 주가 흐름 워낙 이제 꺾이지 않고 올라가다 보니까 놓치지 않고 관심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테스의 매출 비중은요, 일단 장비, 반도체 장비하고 디스플레이 장비가 거의 주력 매출입니다. 보이시죠? 시각하고 애칭을 좀 잘하는 기업이다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 쭉 2022년도 반도체 호황 때 많이 올랐다가 잠시 호황이 떨어졌을 때 잠시 적자가 잠깐 났다가 다시 매출 끌어올리면서 흑자 도달했다가 2025년도 지금 이제 매출 신고가, 영업이익 신고가를 치면서 올랐습니다. 그럼 2024년에서 5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를 정확히 봐야겠죠. 이 변화, 어떻게 적자를 회복했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회복했는지 확인을 해야 우리가 테스라는 기업이 2026년도에도 2027년도에도 상승할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죠? 간단히 좀 보면요, 삼성전자와의 협업이 좀 늘어났습니다. HBM 장비 지금이라고 해서 챌린저 TC라고 해서 TC 본딩 장비들 공급했습니다. 그 TC 본딩 아니죠, 치각 TSV, 죄송합니다. TSV라고 해서 이제 구멍을 뚫는 거죠. HBM을 쭉쭉쭉 연결해 줄 수 있는 이 구멍을 뚫는 장비를 2024년도 3월 15일 삼성전자의 테스트 용도로 첫 계약을 체결했고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연속해서 계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도 2025년도 들어서 삼성전자와 수백억 원 규모의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공급을 계약을 잇따라 체결했습니다. 최근 TSV 장비를 납품하면서 주목받았지만 근본 기술은 이 플라즈마 화학 기착 화학기 지금 발 읽기 어렵죠, 그죠? 플라즈마 화학기상 증착 장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매출의 60%에서 90% 때에 따라 좀 다르지만 가장 대부분 좀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의문이죠, 그죠? 이게 뭐야? 의문이 들죠. 최대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우리가 플라즈마 기술은 어디다 사용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반도체를 다양한 공정을 하잖아요. 뚫거나 지금 이제 아니면 화학적으로 지금 이제 빛을 쏘거나 이런 식의 이제 과정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반도체를 보호해주기 위한 보호막을 쏴주거나 혹은 제대로 반응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들을 뿌린다거나 이런 장비들이 필요한데, 특히나 이 보호막을 깔아줄 때 이 플라즈마 이 장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플라즈마 장비가 있어야 골고루 이 반도체에 잘 묻어서 얇게 잘 문제없이 펴질 수가 있어요. 판판하게 잘 고르게 퍼지는 거죠.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플라즈마 같은 경우 요즘에는 식각에도 꽤나 많이 사용합니다. 식각이라고 하면 반도체를 뚫어주거나 모양을 변형시키는데 좀 사용하는 거죠. 요즘은 구멍을 뚫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뭘 다듬는다거나 이런 기술에 좀 사용하고 있어서 플라즈마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도 사용되냐면 낸드 플래시에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네, 지금 현재 HBM 같은 경우에 16단, 20단 정도 쌓지만 낸드 플래시는 300단 이렇게 쌓는단 말이에요. 200단, 300단 쌓기 때문에 그때도 역시나 이 반도체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코팅을 좀 해줘야겠죠. 그럴 때 필요한 장비가 해당 지금 현재 장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반도체 몬짓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몬짓을 할 때마다 반도체 손상이 가지 않고 수율이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망가지지 않고 불량품이 나오지 않고 생산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장비가 필수라서,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뚫어주는 장비도 만들지만 기본적으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핵심 장비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테스가 최근 들어 좀 특이한 이력이 좀 생겼는데요. 보시면 한미반도체하고의 협업을 좀 시작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좀 나온 내용인데, 한미반도체는 고적층 HBM용 핵심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개발을 위해서 테스와 협력해서 지금 이제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했다. 그러니까 왜 하필 테스랑 했냐라고 했더니, 이제 이유는 요겁니다. 플라즈마 기술을 잘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플라즈마를 잘 다루는 기업이어야 이 하이브리드 본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삼성전자 한미반도체와 과거 기술 소송으로 사이가 안 좋아요. 요즘에 삼성전자 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한미반도체
TC 본딩 사용 안 해서 그렇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마이크론이라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경쟁사인데 얘네도 죽수다가 한미반도체하고 손잡고 장비 공급하자마자 수율을 끌어올려주면서 지금 때도 멀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결국에는 한미반도체 기술을 들어오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삼성전자는 사이가 안 좋아서 한미반도체의 장비를 직접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미반도체하고 직접 하지 않고 자체적인 기술 확보를 통해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구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한미반도체하고 직접 협력하진 않지만 한미반도체가 원하는 정말 업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하고 협력을 맺어야겠죠.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직접 하진 않지만 부족한 기술력 같은 것들을 협력사인 테스하고 협력을 통해서 확보할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된 이 기술에서도 이 테스가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장비를 많이 들여오고 있는데 좀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굉장히 핵심적인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스라는 기업 자체가 유리기판 장비 개발도 옛날부터 이미 다 해놨습니다. 유리기판 식각 장비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2023년인가 4년쯤에 해놨죠. 이미 해놨습니다. 유리기판은 깨지기 쉬운 데다 휨, 정전기 등으로 파손될 확률이 매우 높아 양산에 성공한 것이 거의 없다며 우리가 개발한 장비는 기판을 한 장씩 비접촉으로 옮겨 휨, 크랙, 정전기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성이 개발한 유리기판 에칭 장비는 글라스 전통 전극 제조 이후 필요한 식각, 노강 현상 등이 공정에 사용됩니다. 재밌는 건 결국에는 이 TGV 장비에도 아마 나중에 이제 유리판에 이제 결국 다양한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될 텐데 그 이후에 식각 노광 현상 등에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기본적으로 모든 기술들 다음에 준비하고 전용 장비들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게 중요한 건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삼성전자에 가는 길에 테스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이 상당히 매력적인 것들이 이미 2024년부터 선택을 받았고 이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을 구현을 시작하는 2027년, 2028년도까지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당장 이번 연도도 실적 괜찮을 테지만 뭐 수주를 많이 받아놨으니까 2017년도, 8년도까지 추가적인 수주를 통해서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테스라는 기업이니까요. 이번 반도체 관련된 상승 이어질 때 추가적인 상승세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최근 가격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왔다가 살짝 조정받았는데요.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좀 많이 팔긴 했지만 지금 바닥권에서부터 100만 주가 안 되는 가격권에서부터 현재 23만 주, 230만, 220만 주, 30만 주 정도를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거든요. 현재 구간에서 보면 2025년도 작년 대비 바닥에서 비준에서 봤을 때 150만 주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주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두시고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오늘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말씀드렸고요. 추가적인 더 많은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이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자료집을 만들어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은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이 받아갈 수 있는데 이재진이라고 치면 제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설치 버튼 나오고요. 어플리케이션 뭐 앱스토어에도 설치 버튼 나옵니다.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급등천주 포착자료인데 자료집은 급등천주에 들어가셔서 공직을 위해서 두 번째 글 클릭해 보시면 자료집 나옵니다. 2026년도 로봇 자료집 그 위에는 반도체 자료집 나오거든요. 원하신 자료 클릭하시고요. 그 이외에 매일매일 급등천주도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급등천주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100% 확률까지는 아니지만 꽤나 높은 확률의 좋은 종목들을 많이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급등주 포착 자료에서는요. 장시작 전에 지금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주요 뉴스, 전일자 상승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오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시장에 대한 힌트들도 매일 아침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받자마자 맨 아래 푸시 설정 버튼 나올 겁니다. 제가 자료나 유튜브나 뭐 다양한 자료집 올려드릴 때마다 바로바로 푸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플리케이션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주셨다가 매일 정보 올라올 때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보다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좀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튜브 명절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아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제가 좀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종목들을 위주로 꽤나 많이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반도체라든가, 두 번째 원전이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뭐 아니면 특별하게 로봇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위주로 이미 미리 전달이 됐건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이걸 많이 해드렸었는데, 제가 그 이외에도 좋은 기업이 있는데 아직 대세가 들어가지 않아서 바로바로 움직이는 기업이 아니라서 공개해드리지 않은 기업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이 공개할지 말지 좀 고민이 돼요. 그래서 나는 기존에 있는 주도주 영상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1번을 남겨주시고요. 난 그 이외에도 새로운 종목도 궁금하다, 새로운 업종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번을 여러분들께서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댓글 확인하고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영상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